오늘의 증시입니다. 9월에 주도주 자리를 두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경제지표 발표와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희비가 엇갈리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0.09% 내린 2,582.18포인트로 약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25% 소폭 오른 921.48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 며드는 알찬 투자 정보들로 이 50분 녹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시장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 짚어볼 거고요. 또 앞으로는 어떠한 섹터를 유망하게 바라봐야 되는지까지도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줄 생방송 공략주인 금도끼 공략주들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홍당무 재밌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스타트해 봐야겠죠. 매주 화요일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원조 홍당무 이무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누구보다 발빠른 전략과 함께 트렌디한 종목만을 선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물론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차트를 분석해서 맞춤 금도끼 전략 한 종목 한 종목 또 세워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시장이 미적지근하든 뜨겁든 혹 쌀쌀하든 이러한 시장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즉 어떠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를 꾸준하게 수익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특히 생방송 공략주였던 우리 금도끼 공략주를 통해 매주 빅수익을 또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주엔 또 얼마큼의 수익이 더해 주셨을까요? 그 결과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 수익률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종목들 중 베스트 탑 5종목을 뽑아서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맥 10번 강조해도 모자란 종목인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표인 이 실적이 정말 강했던 종목이고요. 전문가님이 매주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거듭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종목 일부 수익 매도하면서 벌써 97%라는 수익 실현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함께 매매해보고 싶다, 혹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 전략 짜보면서 수익을 더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퓨런티어 자율주행차의 센싱 카메라 장비를 다루는 회사죠. 이 한 종목으로도 37%라는 수익 매매 타점 잡아주시면서 이끌어 주셨고요. 또 클린룸 업체인 신성 ENG로도 22%라는 수익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도 20.3%라는 수익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반도체 장비주인 기가비스로도 16.2%의 수익을 챙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주 금도끼 공략주들의 수익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쌓아가실 수 있는 수익이고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고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들이죠. 내일부터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퍼렇게 질린 여러분의 계좌를 여러분의 포트 상태를 홍당무처럼 붉게 물들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TV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틈틈이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함께하는 데 있어서 단돈 1원도 들지 않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서서하네요. 네. 한 주 잘 보내고 왔고요. 벌써 이제 9월 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죠, 그죠? 네. 네, 이제 아침과 밤에는 뭐 제법 이제 뭐 쌀쌀한 날씨를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 여름 날씨가 좀 낮에는 덥더라고요. 낮에는 더워요. 네, 낮에 아직 더워요. 증시도
약간 아직도 8월 달에 좀 테마 장세의 그러한 좀 열기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8월장 같이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나 테마주들의 그 얼토당토 않는 이러한 랠리들은 확연하게 좀 많이 줄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주들, 그러니까 이게 뭐 내로남불이 아니라 어차피 AI나 로봇 이쪽도 테마고 뭐 이쪽은 하라 그러고 또 이쪽 뭐 초전도체나 맥신 뭐 양자 뭐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러고 뭐야? 뭐 이건 하고 이거 말고 둘 다 테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걸 확연하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자 일단은 로봇 AI 쪽은 뭐예요? 대기업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도 다 미래의 먹거리로 사업을 낙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빅테크 기업이 상호 먹거리로 초전도체를 하고 맥신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직 걸음마도 못 된 단계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 즉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로봇, 여러분들 식당 가도 이제 로봇에서 커피도 타주고 식당에서 서빙 로봇도 있고 뭐 이종보행 로봇 이런 것들도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걸 지나서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또 로봇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뭐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렸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로봇을 하나를 들여오면 인건비 대체가 이 사람을 써서 할 수 있는 임금에 뽑아내려면 한 8년 정도를 로봇을 써야 됐어요. 8년에서 10년 정도를 써야 인건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로봇은 한 3년 정도만 쓰면 사람 인건비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도 이제 저출산 문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인력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섹터가 계속 성장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것만 봐도 일단 테마적 시세만은 아니죠, 그죠? AI도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챗GPT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네이버의 클럽X 뭐 이런 것들 제 직업도 앞으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도 위험한 직업이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무튼 AI 시대도 분명히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얼토당토하는 거 말고 성장주들 섹터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네요. 네, 네.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테마가 아닌 성장주가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갈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의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홍당무, 이무학 6글자 직접 입력 후 뜨는 방 눌러서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시 50분까지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가 하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일 오후 8시에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커피 등 쿠폰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도 챙기시고 교육도 받으시고요. 또 수익까지도 차곡차곡 쌓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요즘? 약간 미적지근하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그렇게 막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막 6% 갔는데도 장이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확실히 지수 플레이하는 장세는 아니구나. 여전히 종목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장세가 아무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미국 증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 흐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반등은 지난주에 지난 7월 이후로 그죠? 지난 7월 랠리 이후로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반등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는 과거에 우리가 좀 이런 적이 있었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즉 경제 지표가 막 좋게 나오고 막 이런 거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야 해서 장이 떨어지고
경제 지표가 막 안 좋게 나오고 막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오면 어때요? 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못 할 거야. 해서 장이 올라가고. 아마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9월 장세는 리턴 다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의 장세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9월 달에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나스닥 14,000포인트만 유지해줘도 9월 달에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공룡이 하나가 쫙 버텨주고 있으니까 안 밀리죠.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공룡의 덕분으로 일단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만 주가가 올라가다가 드디어 7만 전자,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역시 엔비디아 HBM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지금 반도체 모든 길은 그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마치 치트키 같죠. 2차 전지 양극재 하면 자꾸 종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뭐 지난주도 이번 주도 한미 반도체 이렇게 좀 반도체도 또 하나 나눠서 이 2차 전지에 관련해서도 양극재 종목만 제일 잘 갔잖아요. 뭐 분리막 종목들, 전해질 종목,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4대 요소 중에서 양극재만 가듯이 일단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수급에 쏠림 현상, HBM 쪽으로 쏠린다는 거 요건 일단 알고 가셔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상해 지수가 괜찮습니다. 중국 걱정 좀 많이 하셨죠? 너무 세게 때리고 내려가 갖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고요, 그죠? 미국 경제는 3분의 2가 소비입니다. 중국은 이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이 한 60, 70% 정도 이 금융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은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라 그랬죠? 미국의 어떤 악재가 오면 쫄지 말라 그래요, 항상. 부채 한도 증가 격상, 미국의 디폴트. 야, 사상 초유의 사태? 미국이 디폴트가 난다고? 국가 부도? 우리나라로 치면 IMF 같은 거예요.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난다고? 부채 협상 증액을 못해서? 에이, 이건 카운터 리스크다. 이건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헝다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왔던 이 중국의 이 은행 리스크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있었지만 카운터 리스크다. 너무 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악재가 터지면서 이게 정말 뭐 난다. 전쟁으로 치면 핵전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면 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은 오히려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 특히나 이제 중국도 약간 지금 장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반가워요. 일본 증시의 랠리보다는 중국 증시의 랠리가 조금 더 반갑습니다. 랠리보다는 좀 반등 반갑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죠, 그죠? V자. 네, 일단은 반등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애플도 일단 여기서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좀 걸리면서 요 정도 9월 달에는 요 정도 공간을 나비두고 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애플은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테슬라도 가장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는 테슬라는 별로 하반기에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변동성도 크지만 일단은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 좀 펼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들이 안 가는 이유도 이놈 때문이죠, 그죠?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후려치니까 어때요? 경쟁사 입장에서 이 퍼스트 무버가 계속 가격을 내린다. 지금 아이폰 가격이 뭐 100만 원, 70만 원 내리면 갤럭시도 100만 원대 팔 수 있나요? 못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계속 인하 정책은 국내 자동차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골아픈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 자체한테도 그렇지만, 그죠? 테슬라는 별로 전기차주들 테슬라를 별로라고 말씀 좀 드리는 이유는 미국장 하시는 분들, 서학개미 분들, 이 방송 보시는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말의 취지는 9월 달도 2차 전지주들 별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뭐 거의 독야청청이에요, 그죠? 엔비디아 뭐 빠지면 그냥 치고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죠? 말 그대로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탄력이 좋은 공은 바운드를 치면 뻥 뛰어 올라오죠, 그죠? 공이 없는 공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튀어도 안 튀어오르잖아요, 그죠? 엔비디아의 이러한 그 탄력,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장에서 가장 지금도 좋은 종목은 엔비디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9월 장세도 HBM 관련한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죠? GPU, 엔비디아의 상승 아마 뭐 겨울까지도 이 이슈는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연속성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멸성이 아닌 연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의 밈 주식이 하나 또 탄생했어요. 작년에 이제 밈이라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막 주가가 막 급등하고 뭐 내려오고 막 주가가 뭐 1000% 올라갔다가 막 공매도 세력을 박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밈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었죠. 그죠? 또 밈 주식이 또 나스닥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총이 베트남 전기차 빈페스트라는 종목 많이 들어보실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베거, 그죠? 텐베거 10배. 일단 8월 달에 9달러였었는데요. 야, 이게 한 달 만에 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0배가 그냥 미국은 상한가 폭이 없잖아요. 막 주가가 막 하루에 막 70%막 올라가더니 거의 텐베거 1000%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70% 지금 30달러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가가 이 빈페이스트가 시가총액이 약 한 250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50조. 250조면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 테슬라, 토요타, 다음.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차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현대차.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240조 정도 됩니다. 그죠? 대단하죠. 250조까지. 이게 뭐라고요? 베트남 전기차 업체가.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에코프로를 여기다 갖다 대긴 뭐하지만 텐베거에서 에코프로도 주가는 PER이 설명이 안 되는 주가 부근이잖아요. 아직도 그죠? 좀 조심해야겠죠, 그죠? 그럼 금양 이런 종목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는 현상이다. 특히나 얘네는 상한가 폭이 없으니까 그냥 10배 갔다가 그냥 70% 떨어졌다 이런 그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얘는 빈페스트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 회장 지분율이 이 99%입니다. 유동 물량이 없어. 유동 물량이. 그러니까 1%로 주가가 이렇게 난리치는 겁니다. 그죠? 주식 같은 주식은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일단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프닝이었다. 뭐 베트남 전기차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해프닝이었다. 재밌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웃자. 한번 관심 있게 보자가 아니라 그냥 한번 웃어 넘기자. 이런 것도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밈 현상이 있다. 그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저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이거예요. 유가가 이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지금 85달러 연중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80달러대 안착을 해서 안정을 찾을 것 같았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 사우디가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예전 같지 않죠. 그죠? 보셨잖아요. 이제 이 사우디 빈살만 어때요? 대통령이 가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서 악수를 하려고 해도 안 받잖아요. 주먹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오펙 산유 국가들이 미국의 컨트롤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인플레가 좀 잡혀야 되는데요. 지금 핵심 코어 인플레는 다 내려오고 있고 뭐 울트라 인플레까지.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라는 것은 두 가지를 빼는 겁니다. 변동성이 높은 거, 에너지와 음식료. 여기에 하나 더 빼자. 자꾸 이제 좋게만 보려고 하니까 여기 주거비도 한번 빼보자.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 월세 내는 것까지 빼보자. 이게 진짜 인플레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물가, 이 2%를 잡기가 좀 난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좀 문제다. 유가가 좀 저는 약간의 좀 인플레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을까? 90달러 돌파. 이건 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네요. 이거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주도 뭐 별거 없습니다만 베이지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베이지북 발표. 베이지북은 이제 미국 이 FOMC 연준 산하 12개 기관과 그리고 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일단 뭐 한 달 책을 발표하는, 그러니까 뭐 전시회 미술하는 미술 작가들 모여 전시하는 것처럼 베이지북 정도 발표를 하는데 8월 베이지북 발표했을 때 꽤나 좀 시장, 이거는 이 연준 의원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지금 시간 11시 20분 정도 되죠. 미국장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어제 휴장이었잖아요. 어제 휴장이 오늘 조금 밀리고 내일 조금 밀려도 저는 목요일 날 베이지북 나오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 저는 이 이틀 밀려도 목요일 날 반등을 주고요. 이틀 만약에 보합이어도 목요일 날 뭐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일단 좀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좀 눕겠다. 나스닥 지수도 눕고 애플도 눕고 이런 식으로 좀 종목들이 누워갈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8월 달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상승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 국내 증시의 좀 쏠림 현상. 8월 달에 이 과열 우려 이런 것들 테마주 4대 테마 정말 이 8월장에 여러분들 손실이 좀 없었어야 되는데요. 그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또 연말에 좀 8월 달 말에 주가 급등했다 제자리로 그죠? 양자모 이렇게 떨어지고 오늘도 파동을 줬습니다만 초전도 이 관련해서 맥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혹시 오늘 초전도체 반등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설거지라 그래요. 제가 설거지 파동 마지막 그냥 마지막 한번 들어 주가가 이렇게 또 빠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설거지 파동에 당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하락 요인은 글쎄요. 좀 이거는 좀 통계학적인 건데 9월이 가장 약해요. 셀인 메이가 아니라 제가 주식을 하면서 보니까 9월이 계속 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9월 달쯤 되면 뭐가 나오냐면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옵니다. 작년 12월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안 좋았죠. 그죠? 왜?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이 큰 손들 한 종목에 몇십억씩 들어가고 종목 하나당 지분 3%씩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11월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거래세뿐만이 아니라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거를 피하려면 연말까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요. 이르면 일단은 한 9월,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월에 양도세 회피하면 12월에 다 팔아요? 아니죠. 그거는 개인의 입장에서죠. 몇십억, 몇백억씩 굴리는 자산가 입장에서는 남들 팔기 전에 먼저 팝니다. 배당주를 12월에 투자하나요? 배당주는 여름부터 투자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코스닥이었었던 코스닥 강세장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제외하고 이 10월부터 매수세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월별 추이를 보더라도 11월, 12월 아주 매도세가 뚜렷합니다. 그죠? 그래서 12월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점점 당겨져요. 12월, 10월, 10월. 올해는 특히나 이 문제가 에코프로 또 나오네요. 그죠? 에코프로 1100%가 올랐습니다. 윤성 FNC,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 WCPM, NK, 미래나노텍, LNF, 성일하이텍, 세비캠, 첨보. 이 개인 52주 누적 순매수 상위.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거의 다 2차 전지주들은 개인 순매수 20개 종목 중에 11개 종목이 2차 전지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장비, 폐배터리 관련해서. 즉 개인이 연중에 한 1,000억을 샀으면 500억을 2차 전지에 다 산 거예요. 거의. 그죠? 얘네들이 주가를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것을 물량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11월, 10월 나오는데 이게 당겨진다. 올해는 특히나 2차 전지들이 너무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가가 또 특히나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뭐
저기 에코플로 100만 원에 샀겠어요. 저 끝에서부터 사왔잖아요. 그죠? 그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이러다 보면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얘네들이 여기 보이시지만 회피 매도세를 감수하고 신규 매수할 만큼 가격 매력도가 높지 않아요. 지금 에코프로는 100만 원대 가격 말씀드렸죠. 20년치 영업이익을 지금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20년치. 20년 동안 차곡차곡 벌 돈을 지금 주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PR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인은 8월 달 이 증시 하락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들 9월 달에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 일단 좀 감안하시면서 오늘 시황 좀 길었는데요. 월 초에는 제가 항상 시황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악재는 호재가 호재는 혹 악재가 되더라도요. 호재를 받고 튀어오르는 건강한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챙겨보실 수가 있죠.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그중에서도 수익률 칸을 살펴보시면 한 종목으로도 적게가 16.2%, 많게는 97%라는 큰 수익을 챙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종목만으로도 192.5%라는 큰 수익을 쌓아주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진입가, 청산가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또 건강한 종목들만을 픽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큰 수익을 챙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9월을 맞이해서 오늘 이벤트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번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내일 오후 8시에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도 들으시고요. 또 참가자 전원에게 드리는 기프티콘까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틈틈이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또 스맥 수익률표 다시 살펴보니까 또 97%라는 수익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종목의 상태 또 한 번 더 전략 짚어볼까요? 네, 정말 이 우기 말 그대로 이 사바나에 정말 온 땅을 적실 만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인디안 기후제를 말씀드렸죠.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거든요. 자, 스맥 올라갈 때까지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테마주 다 할 때 저는 계속 스맥만 했어요. 왜? 테마는 말 그대로 초전도체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잖아요. 라이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봐왔다.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있다. 실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 국내 유일 스마트 팩토리 그것도 이렇게 이 스마트 팩토리 4대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그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작기계 말 그대로 기계 만드는 옛날에 우리 막 공돌이라고 불렀죠, 그죠? 기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력의 58%가 기술 전문 인력이다, R&D 인력이다, 기술 연구진, 그죠? 기술 인력, 엔지니어. 정말 이런 회사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계속 핵심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닉스, 워링머티리얼즈, 현대위아, 뭐 한국전력부터 이름만 되면 국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너무나 강조했었던 부분들 스마트 머신, 로봇, 그죠? 사물 인터넷 어때요? 이런 사업부를 갖고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실적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이 종목 소화 같다 그랬죠, 그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는, 다 먹잖아요, 소는, 그죠? 그래서 실적까지, 그리고 이 12 전환사채 언제요? 2024년 4월 28일 날 엔드. 학자금까지 다 갚았다.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도 없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죠? 오버행슈까지 없다. 실적 뭐 더할 나위 없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 영업이익 249% 깜짝 실적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계속 좀 말씀드렸던 숙맥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좀 드렸던 유형은 그래도 주가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안 가. 그래 어디까지 안 가나 보자. 내가 매일 갖고 오마. 제가 말씀 좀 드렸죠. 7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렸던 드디어 기술적인 패턴은 뭐냐면 차트가 기업을 만듭니까? 기업이 차트를 만듭니까? 기업이 차트를 만들죠. 차트가 기업을 만들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드디어 좋은 기업이니까 이제 우리는 차트 분석하는 것은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기업을 해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차트를 보고 무슨 기업 해부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21선 적산변 패턴이 나오는 순간 제가 한 번 더 스맥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목이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여기서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봤었던 가격대 아직 8월이네요.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제가 항상 또 강의 말씀드린 11선을 탑니다. 자, 21선 적산병 타고 올라와서 자, 이제 11선을 또 탑니다. 그죠? 어때요? 이제 급행 열차로 갈아타죠. 그죠? 환승합니다. 11선으로 환승해서 자, 외국인 수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 수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급 붙어줍니다. 자, 속도 붙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37% 수익률 올라갑니다. 11선 타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고요. 장대양봉이 하나 더 등장해 줍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자, 지난주 화요일에 뭐라 했죠? 시가총액 2천억까지 가야 됩니다. 시가총액 2천억이면 주가는 5천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4,6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97%. 자, 우리가 봤었던 차트는 상승폭이 커지면 지난 차트가 작아 보여요. 착시어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진입했었던 장대양봉이었죠. 자, 21선 돌파할 때 장대양봉 지금 주가가 100%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죠? 요만해졌어요. 그죠? 요만해졌습니다. 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어때요? 이겁니다. 기업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3개월이면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들 그 어떤 종목도 1년 내내 올라가는 종목 없습니다. 3개월이면 돼요. 3개월. 나머지 9개월은 뭐냐? 기는 거예요. 기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3개월 동안 올라가는 게 그 종목의 상승폭이 답니다. 그것이 1000%든 100%든 200%든 어느 종목이든 대부분 평균 12개월 중에 3개월 상승에 끝이 납니다. 나머지 9개월은 기는 거예요. 그죠? 스맥도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2달 올라고 3달 올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좋은 기업이라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놓고 기다려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맥 좋은 수익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테마 장세 끝나면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온다 그랬죠.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우제를 지내볼까요? 네, 그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곳이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의 계좌를 뜨겁게 불태워줄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또 스맥 짚어봤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쏠리든 테마가 형성이 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오르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또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속에 담아야 될지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그 종목들 셀렉해내시고 투자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당장 내일부터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희의 방송 꽃이죠. 꽃을 만나볼 시간인데 전문가님, 네. 이 스맥을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이제 스맥을 뒤따라가기엔 조금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지금 사도 그래요? 될까요? 너무 100% 늦었어요. 올라간 주식을 지금 네. 사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네. 글쎄요. 어차피 지금 사세요라고 해도 안 살걸요? 네. 그냥 떠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은 종목들을 계속 이제 제가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일주일에 방송은 1시간이기 때문에 생방송 1시간이기 때문에 좀 9월달 전략을 좀 세워드리기가 시간이 좀 작잖아요. 그죠? 지금 벌써 35분인데 네. 내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좀 강연의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고민, 뭐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도 또 특히나 뭐 야심한 밤이니까요. 조금 재밌게 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뭐 커피나 뭐 치킨 이런 것들 뭐 간식도 많이 좀 쏘면서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나갈 거예요. 지금 하단에 QR 코드 이거 찍고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내일 오후 한 7시쯤에 여러분들 안내 초청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그냥 클릭만 하고 자동으로 들어오시니까요. 들어오시면 아마 9월 전략부터 시작해서 연말 스맥 뭐 그런 종목들이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씹어 삼키진 않는데 그죠? 네, 그래서 꼭꼭 소화해 줄 수 있는 좀 좋은 처방전을 내려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들 같이 공유하고 뒤처지지 말고요. 테마주들 물려서 또 어떡합니까? 매일 가서 꼭대기만 잡아요. 꼭대기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죠? 미리 선침해서 할 종목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종목 소개는 준비되어 있지만 내일 특히나 집중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좀 기다리시고요. 자, 이 종목도 두 번째 기우제를 진행했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글쎄요, 뭐 스맥처럼 100%가 한 달 만에 날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약품 조제 자동화 얘도 어떻게 보면 뭐 머신은 아니지만 기계는 아니지만 공정 자동화 장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들도 얘네가 주요 소모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 말 그대로 스맥이 IT 융합 복합 솔루션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처럼 얘도 일괄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수직 계열화 같은 거죠, 그죠? 얘도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아까 스맥이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R&D 비중이다.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모품 비중이 40%다. 소모품 비중이 높은 기업이 뭐다? OP가 높다.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아직 국내 시장 점유율 54%. 독보적인 일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유럽, 북미 시장도 계속 매출이 확대될 거다. 환자의 복약 수능도가 높아진다. 우리나라 약처럼 이렇게 친절한 약이 없어요. 얘는 미국이 이제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 쪽인데 미국은 이렇게 캡슐 고 자기가 복약약 2-3알 여기 3알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세서 먹어요. 우리나라처럼 한 봉지 딱 뜯으면 무슨 약이 들어가 있어요? 몇 알 아침, 점심, 저녁까지 나눠놨잖아요. 환자의 복약 수능도가 제일 높은 게 파우치형입니다. 이 유럽이나 미국의 파우치형이 시장 침투율이 아직 1%밖에 안 됩니다. 1% 거의 아직 완전 초기 단계죠. 1%. 이게 2%만 돼도 따블되는 거예요. 2%만 돼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국내 시장 점유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아직 1%인 시장에서 1% 1위이긴 하지만 아시죠? 퍼스트 무버가 시장 선도 역할을 하는 순간 그 성장성은 정말 폭발적이고요. 그리고 이 성장성을 어디서 본다? 네, 얘가 누구 타고 가요? 여기서 좀 제가 기사를 좀 바꿔봤습니다만 아마존을 타고 주가가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압도적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 자, 압도적. 아마존 약국, 아마존 팜시 그리고 약국 자동화 시스템 상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 글로벌 1위. 자,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이에요. 글로벌 1위의 투자 포인트 20%의 고마진과 영업이익률.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압도적.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영업이익률 20%의 고마진 확보. 아마존.
됐지 않나요? 뭐 어디서 뭐 여기서 뭘 빼고 뭘 더 할까요? 완벽하다. 이 정도 재료, 네 가지 재료면 저는 뭐 주가가 오히려 안 가는 게 이상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보면 여기 61선에서 지지받고 있었습니다. 61선. 안 가네요. 그죠? 근데 이번 주 보니까 조금 올랐어요. 이제 21선 돌파는 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한 10%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21선 돌파 눌림목 나오고 있어요. 약간 스맥의 상승 초입과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요? 21선 뚫어서 한번 다시 눌려주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거 저만 알아요. 자, 여러분들 알려줬으니까 우리만 알아요? 아니요. 기관이 지금 4일 연속 쓱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금도끼 공략주 1번 언제나 1번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여기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 여기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 여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못 샀어? 지금 사도 되나요? 오케이. 지금 사도 되나요? 오케이. 여기서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AI 주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노이즈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 하이퍼엑스 내놨는데 주가 보시면 아시죠, 그죠? 약간 좀 뭐 기대했던 것만큼 좀 못 미치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좀 있는데 저는 괜찮던데요. 나쁘지 않다. 뭐 약간 좀 국뽕을 더하자면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파파고와 전략적 사업 관계에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언어 솔루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확장성,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언어 번역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뭐 대서 만드는 챗 GPT와 같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라 이 언어 데이터 말 그대로 DB 싸움이거든요. 수억만 개의 DB를 갖고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이걸 쓰고 있어요. 백종원 씨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텐센트, 도코모,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 아까 협약사라고 말씀 좀 드렸죠. 라인, 카카오 뭐 다 넥스, 뭐 오라클 전 세계의 유수의 정말 기업들이 쓸 수 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약 직구 받잖아요. 여기에 물어보면 약 복용법 다 알려줍니다. 그만큼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말 그대로 막대한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덕선병 21선 돌파 5일선. 미호도 다시 한번 차트가 좀 어려워요. 좀 이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 제가 쉬운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는 올라갈 만하면 빼요. 이게 됐다 싶으면 뺍니다. 포기하려고 그러면 올라가요.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다 보면 그러지 않나요? 안 올라가. 그래서 관심 종목 삭제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가 있어. 지금 내가 사기만 하면 물려. 그죠? 이런 차트들이 있어요. 주식을 좀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경험상 지금 느껴보실 텐데 내가 사면 물리고 관심 종목 삭제하면 올라가고 이거 무슨 나랑 좀 궁합이 안 맞나 보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종목이 많이 가요. 자, 종목이 꼭 이 머피의 법칙처럼 좀 잘 안 맞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어려운 종목들,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한 반나절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거 좀 풀릴 때가 좀 짜릿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AI 관련해서 이거 괜찮은데 한번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해볼 만하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여러분도 저와 같이 AI 지금 뭐 저쪽 살 거예요. 심장, 뭐 뇌, 또 진단하는 애들 있잖아요. 루닛 오늘 상한가 같지만 뭐 우리가 뭐 JLK도 많이 했었고 뭐 뷰노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못 사잖아. 결은 많이 틀리지만 이쪽도 한번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내일 여러분들 강연회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전에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 오시면 내일 오전 다시 장 전에 이 종목 금도끼 공략주잖아요. 종목명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너의 시간 속으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요. 우리 앵커님 넷플릭스 좀 자주 보시나요?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건 다 봤는데 네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효섭이 나오네요. 제가 추천한 걸 좀 보셨나요? 네. 네, 아무튼 이 안효섭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안효섭. 좋아해요. 네, 전자비 그리고 강훈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시기적으로 일단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이제 디데이가 업황이 되게 긍정적이면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움직이는데 지금 OTT 종목들 다 완전 짜그라져 있어요. 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들이 가는 종목이 없어서 시간차가 짧습니다. 이런 종목은 뉴스가 나와야 가요. 그죠? 업황이 만약에 2차 전지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뭐 이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영상 진단 의학 쪽이다. 뭐 2개월 후에 암 학회가 있다. 그때부터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업황이 너무 좋잖아. 관련주들이 시세가. 이쪽은 시세가 뭐 워낙 지금 다 땅굴 파고 내려가니까 막상 나와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이 화요일이니까 없잖아요. 시간이 제가 토요일까지 금요일 날 오픈하는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의 시간 속으로가 넷플릭스 시리즈 개봉을 한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시청자분들 상견이라고 아세요? 저는 안 보긴 했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견이 이거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르상 타임루프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타임루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저는 거의 빼놓지 않고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외국 영화도 액션보다는 저는 타임루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서 굉장히 크게 흥행한 드라마 상견이를 한국판 리메이크한 작품이고요. 9월 8일 날 하는데 자 누가 만들었냐면 스튜디오 플로우가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플로우 일단 이 JTBC 드라마 전성시대를 이끌었었던 한국장을 필두로 해서 이 스타 PD들, 이 감독들이 만든 비상장 회사예요. 근데 이 스튜디오 플로우 지분을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이 우리 공약주 세 번째 공약주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상견이 이 너의 시간 속으로가 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또 지금 1위가 뭐죠? 지금 1위가 마스크 걸인가요? 네, 마스크 걸 밀어내고 뭐 올라오기 시작 보이잖아요. 올라오는 게 순위가 타임루프 잘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올라오면 찾아보겠죠. 스튜디오 플로우가 어딨지? 안 나오죠. 코드 쳐도 왜? 비상장사니까요. 스튜디오 플로우의 최대 주주를 찾아야죠. 이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튜디오 플로우 최대 주주인 회사고요. 그리고 500억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히든 얘입니다. 히든 조커 마지막 조커는 500억 대작. 역시 이민호, 공효진 우리나라 내노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민호 배우의 500억 텐트폴 대작 작품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CG 작업까지 거의 끝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큰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지금 계속적으로 협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OCN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제가 봤을 때 히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최초 서숙형 작가 거, 그죠? 로코 SF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도되는 우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역시 OTT 종목이다 보니까 안 가. OTT라 너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주말 너의 시간 속으로. 자, 두 번째 별들 이민호 별들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방송은 TVN에서 할 거예요. 방영 시기 방영. 세 번째 M&A 이슈가 있어요. M&A 이슈. 자, 굉장히 시기적으로 그죠? 금요일이니까 첫 번째 짧은 두 번째 별들 연말에 이제 이 방송 상영 날짜가 이제 공유가 되겠죠. M&A 언젠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1, 2, 3 일정이 남아 있는 종목이라서 뭐 올라간 것도 없고요. 박스권 지금 걸려 있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시게 되면 금도끼 공략 종목 3가지 함께 매매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노란톡 입장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함께 교육도 들으시고 종목 상담까지도 받아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